안녕하십니까. 계속정의 임명준입니다. 자, 36회차 수경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초반에 조금 애를 먹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좀 변수가 또 포진해 있는데요. 요즘 매주 플라잉이 나오고 있죠. 거의 매주 나옵니다. 2명, 3명씩 나오고 있는데, 자, 플라잉 복귀 전인 선수들이 일단 컨디션 체크를 좀 해봐야 됩니다. 스타트. 예전같이 플라잉 그 제재가 강화되지 않으면서 또뭐 사고점을 낮추고 점수를 올리는 강승부를 바로바로 하면은 이제 까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일단 추리하는 팬들이나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변수죠. 말 그대로 스타트를 안 하면 부담을 느꼈구나, 또 스타트를 하면 강심장이네, 뭐 이렇게 결과로 판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연습해서 잘했다 하더라도 실전에서 부진을 보일 수 있고, 실전에 연습에서 부진을 보이더라도 실전에서 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플라잉 복귀 선수 출발 위반, 그리고 부상에서 돌아온 선수도 있습니다. 장영태. 자, 요 두 선수를, 요 선수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게 또 하나의 외적인 변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 2, 3경주 다 현장 추천 경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 같은 경우는 5번 이용세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용세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왜? 일단은 모터를 중하로 썼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웃코스, 예전에는 뭐 아웃코스도 때려서, 자, 센터 코스가 약하니까 이용사가 직접 때릴 수 있지 않냐라고 하지만, 스타트도 플라잉 1705 08 32 20. 자, 스타트는 크게 문제가 없이 또 최근에 스타트감을 찾으면서 적극적으로 시속을 주도하고 있지만, 모터가 받쳐주지 않으면 초반 완벽하게 압박하거나 휘감아 찌르기가 안 들어간다면, 자, 일단 입상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축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함이 느껴지는 그런 모터 기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쪽에서 반격에 나서 김지영 1코스 성적이 제일 잘 나오죠. 그리고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이동준 두 선수의 반격을 좀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그리고 지정훈련에서는 지금 김종목이 굉장히 승부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연습용이다라고 할 정도로 김종목, 연습에서는 두각을 나타내더라도 실전에서는, 자, 3착 진입이 최선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정말 급할 때 아니면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자, 일단 인센터의 반격을 이용세가 좀 막아내고 이겨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 만큼 5번을 과연 축으로 봐야 될지 요거 먼저 체크해 보시고, 자, 괜찮다고 한다면 그래, 이용세 놓고 가는 거야. 선혜가 턴 스피드는 이용세만한 전력이 없어 라고 한다면 오놓고 가는 거고, 아니야 불안해 라고 한다면 인코스에서 의지를 보일 두 선수를 좀 꺾어서 5번을 꺾고 1, 2번을 위주로 전개를 풀어가는 그런 전략을 보내드립니다. 자, 이경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지영과 이태근이 유리한 전개를 만들어갈 수 있겠고, 최강성 같은 경우에는 아웃코스에서는 약간 취약합니다. 예전과 같이 막 전속턴이 나오기에는 지금 넘어야 될 산이 많기 때문에, 자, 입상 후보 정도로 내려놓으시고 3, 4번 중에서 축을 선별하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는데요. 여기도 변수가 있습니다. 여기 변수는 누구냐? 박준호입니다. 자, 오세준은 지금 선회력을 중하 쓰면서 모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했고, 지정훈련에서도 그렇게 돋보이는 모습이 아니었는데, 박준호는, 자, 지정훈련에서 스타트를 앞세워서 머리까지 쳤습니다. 1코스에서 0.12, 2코스 0.5, 0.05, 3코스 0.02, 4코스 0.10, 0.00, 0.17. 굉장히 빠른, 자, 스타트 승부로 승부수를 띄우고 있는 만큼, 자, 박준호가 오세준을 넘어가고 3, 4번이 공간을 파고든다라고 한다면 선두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생각보다 잘 나갑니다. 2턴까지만 버텨주면 박준호가 순위권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박준호를 복병으로 추천해드리는 이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3경주는 지금, 자, 이승일과 김민길이 아웃코스로 밀려나 있기 때문에 두 선수의 아웃코스 극복 여부, 요거를 좀 체크해야 됩니다. 근데 기록이 잘 나왔죠. 둘 다 89, 85. 자, 통상적으로 지금 원영관이 플라잉 복귀 이후에 후반기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양원주는 모터와의 궁합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자, 황만주도 3착 진입 결정력이 좀 부족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승일과 김민길이 휘감고 휘감아 찌르고, 자, 이 그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자, 아웃콕스 극복에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황만주의 스타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상치 보시면서 스타트가 예전에는 막 0.3대, 4대도 나왔는데 요즘엔 0.2대에서 최근에는 0.1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자, 나 이제 더 이상 진흙탕 싸움을 하기 싫다. 빨리빨리 주선보류 피하면서 안정하게 타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타트를 한다는 게 되게 고무적이고, 자, 황만주가 스타트를 하기 때문에 5번, 6번은 정말 승부 타이밍이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4번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4번한테 막히거나 또는 시속을 줄이고 찔러야 되기 때문에 5번, 6번이 불리할 수 있다. 자, 이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 대안으로는 자, 사제준이 양원준이 아니라고 한다면 대안으로 사제준을 공략하면서 쌍승식 축선별의 신중함이 요구되는 그런 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4경주입니다. 4경주는 자, 이태희가 플라잉 복귀 전입니다. 자, 그래도 지종훈련에서는 1코스를 만났다고 스타트를 0.05 끊으면서 주도권을 잡았는데, 자, 경쟁 상대가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134번. 자, 이 모터 지난주에 강연기를 좀 기대해봤는데 무거우면 안 되나 봅니다. 무거우면 안 되고, 자, 박설이가 2승을 했고 정인교, 권명호, 이종인, 신현경까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2인이 지금 온라인 나오는데 한정, 두정 이상 앞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직선 가속력이 좋기 때문에 이태희가 인 빠지기를 하겠지만 2인이 스타트를 부담을 느낀다면 직접 돌릴 수도 있고, 또 휘감아 찔러서 1, 2번 사이를 파고 든 다음에 직선발로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자, 3번을 추리의 중심에 놓고 가면서 휘감아 찌른다고 한다면 안쪽을 먼저 묶어가는 전략을 드리겠고, 안쪽에서 스타트가 안 나와서 휘감는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경섭이나 유석현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태희의 컨디션을 한 번 더 체크하신 다음에 일단은 저는 안쪽을 먼저 보고 있습니다. 안쪽을 먼저 보고 있는데 2인이 이태희나 기광서가 2인을 상대하기엔 너무 벅차다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한다면, 자, 바깥쪽에 아무래도 이경섭은 전형적인 인코스, 둘 다 인코스 승부형이죠. 유석현을 묶어가는 그런 전략으로 보내드립니다. 자, 3번 중심으로 1번과 6번. 자, 순위권의 변수로는 지정을 위해서 의지를 보인 기광서 정도 염두에 두시면서 전술 선택을 어떻게 갈 것이냐. 2인의 전술 선택. 저는 그래도 이태희가 1코스니까, 물론 최근에 1코스 배정받아서 배당 형성의 빌미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3대 끊으면서. 하지만 지금은 물불 가릴 때가 아니라는 거. 빨리 점수를 내서 사고점을 깎아야 급한 불을 끌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탈 거라는 거. 어차피 바깥쪽은 찌르기이기 때문에 2인을 찌르게 만들면 이태희의 노련미가 빛을 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태희를 먼저 묻고 싶은 4경주입니다. 자, 5경주입니다. 5경주는 자, 장영태가 2월 부상 이후에 지금 내가 알기로는 29주 정도로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그래, 너무 오래 쉬었기 때문에 권명호도 그랬고 장영태도 쉽지 않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정훈련에서도 컨디션 체크에 초점을 맞추겠지? 웬걸 스타트를 어마무시하게 끊습니다. 0.05, 0.00, 0.09, 0.07, 3일. 뒤로 갈수록 좀 집중력은 떨어졌지만 초반에 빠르게 좀 공격적으로 스타트 승부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 죽지 않았어 라는 듯 위치가 좋기 때문에 또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역시나 연습은 연습이고 실전에서 심리적인 부담을 느껴서, 자, 옆에 눈치를 보면서 승부 타임을 놓친다라고 한다면 주은석도 약간 억울한 면이 있죠. 지난주에 출전해서 서희랑 주은석이랑 급전타로 인해서 주은석이 실격을 먹었는데 상승세에 찬물이 쫙 깨졌습니다. 근데 지금 센터 코스가 약하기 때문에 장영태마저 소극적으로 공간을 노린다라고 한다면 주은석이 붙어들기나 휘감아 찌르기가 통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배혜민이 1코스를 해줄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2번, 5번 중에서 선택을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5번이 그래 2번이 부담이 있으니까 5번을 믿고 가야지, 하지만 2번도 괜찮은 컨디션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동등하게 보시면서 최종적인 선택을 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최악 시너리오는 저는 5대 가리드까지
5번이 돌리면서 또는 휘감아 찌르면서 역습하는 그런 그림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6경주입니다. 여기는 어성규가 문제입니다. 자, 어성규가 문제가 아니고 자, 모터 115번이 문제인데요. 이게 전조종자인 홍기철이 타서 하하 썼습니다. 하하하. 스타트 하, 가속력 하, 선의 하. 근데 지금 어성규는 중하를 썼습니다. 실제로 기록도 홍기철이 7초 11, 7초 05, 7초 01 나왔는데 어성규도 7초 때 나왔습니다. 어성규가 7초 때 나왔다는 거 정말 확실히 좋지 않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체크 포인트는 2번의 모터 호전세. 모터가 살아나는지 안 살아나는지 요거를 체크하신 다음에 접근해야 되겠고 살아난다고 한다면 축이나 입상 후보로 가지만 자 여전히 7초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또는 9초대 미세하게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박종덕에게 눈을 돌려볼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어차피 박민영도 찌르기고 전두식도 그렇게 컨디션이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박종덕 모터 지금 그리고 기세도 장난 아니죠. 휘감아 찔러서 역습을 할 수 역전도 가능한 처음에 2대가리로 가다가도 5번이 가서 잡을 수도 있는 그런 저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심상철이니까 못 잡은 겁니다. 자, 어성규의 모터라고 한다면 충분히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축을 5번으로 보고 가시고 2번이 버텨준다라고 한다면 5위. 자, 2번이 버텨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구영구. 자, 동기생인 어성규와 구영구가 경쟁을 할 것으로 분석이 되는 만큼 5번을 놓고 자, 2번의 움직임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7경주입니다. 7경주는 이제 네 번째 현장 추천 경주죠. 네 번째. 여기는 또 사연이 있습니다. 자, 제가 블랙박스에도 써놨는데 송효석은 전반기 2연타 플라잉에 지금 후반기 입상이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우승에 목마른 그런 상황이고 전정환 역시도 우승이 없기 때문에 두 선수는 우승 욕심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효석 1코스 요즘 많이 탑니다. 자, 스타트를 잘 끊었는데 여유 부리다가 한 번은 감겨 죽었고 두 번째 게임은 역시나 스타트를 끊었는데 실속을 해서 고전했고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도마에 오르는데 스타트감이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1코스에서 0.01 자, 의지를 보인 만큼 바깥쪽에 찌르기형 선수들이 있죠. 자, 송효석의 입상 진입 일단 청신호라고 할 수가 있겠고 전정환이 역습을 하냐 반혜진이 역습을 하냐 요게 관건인데 자 김도희도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김태규 역시도 지금 컨디션에 자신감을 많이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혼전이라고 보고 접근하시고 자 4번 김창규는 전반기 플라잉에 부상으로 인해서 주선보류를 당했습니다. 자 후반기를 새롭게 시작하는데 자 컨디션이 장영태만큼이나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자 배당을 노린다고 한다면 4번 넣고 가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겠고 일단 축과 입상 후보를 압축하는데 신중함이 요구되는 그런 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8경주입니다. 자 여기는 또 서희가 문제입니다. 아까 모터가 밋밋한 전력들 어성규를 말씀드렸고 여기는 또 서희가 그런데 54번 모터가 마음에 들지 않나 봅니다. 중하 썼습니다. 서희는 굉장히 마음에 들면 마음에 든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쓰는데 중하 썼지만 처음엔 되게 밋밋했습니다. 찌르기로 들어가면서 2착, 3착 하는 모습이었지만 인코스에서는 공격적으로 전술을 구사하면서 주도권을 장악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종인 스타트 난조의 한운도 마찬가지죠. 서희가 조금만 공격적으로 나선다고 한다면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겠고 도전 상대는 김태형보다는 한진과 정주현이 두 선수가 모터와 의지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일단 3파전으로 보고 있는데 쌍승식은 누구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만큼 축선별의 관건을 둬야 되고 배당을 노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한운이 배당을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변 축으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구경주는 일단 박원규와 최강성의 우승 대결 구도입니다. 나머지 선수보다는 두 선수의 전력이 가장 돋보이는데 일단 둘이 전술적으로 궁합이 잘 맞는 상황은 아니죠. 박원규는 임 빠지게 총력을 기울일 거고 최강성은 기본적으로 휘감기를 선호하는 그런 전력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여유있게 움직이고 있지만 자, 기본적으로 전속턴을 구사하는 그런 전력이기 때문에 붙어들거나 아니면 1, 2번 사이를 파고드는 전력 1번, 3번이 똑같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3번은
붙어들거나 희가 찌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박원규가 좀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전공법을 권해드리겠고, 삼복승을 묶어 가실 때 김종목과 부상 플라잉 복귀전인 전동우 그리고 정인교가 모터 기력 면에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자, 김종목이 위치상으로 좋기 때문에 자, 가능성을 먼저 점치는 그런 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10경주입니다. 10경주는 김현철과 손지영의 전력이 돋보입니다. 나머지 선수들보다는 두 선수가 전술적으로 전개를 풀어가는 능력이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전술적으로도 충돌이 발생할 이유가 없죠. 아까 뭐 박원규나 최강성 같은 경우는 경륜에서는 각지라고 하는데, 자, 최강성은 휘감기형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김현철은 뭐 멀티플레이어고 손지영은 전형적인 찌르기형 선수이기 때문에 휘감고 찌르고, 자, 찌르고 휘감고 찌르고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휘감고 찌르고 또는 휘찌각이 나올 텐데, 아무래도 전술적인 운영, 자, 김현철이 플레잉 복귀 이후에 빠르게 실전 감각을 회복하고 있는 만큼 안쪽에 신동길도 지금 모터가 좋지 않은 중화 썼고, 황만주도 중화 썼습니다. 3번이 감고 4번이 휘가 맞지는 이상적인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기본 전공법은 가져가셔야 되는데, 자, 변수를 좀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저는 2번 황만주를 보고 있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죠. 황만주가 스타트를 하고 있다. 3대, 4대 끊었다가 2대에서 최근에 1대까지 자, 묻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묻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고, 자, 신동길이 인빠지기 각이 크기 때문에 황만주가 다 찌르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2, 3, 4 다 찌르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위권의 변수로 2번을 권해드리겠고, 기본적으로는 정경호가 기록이 좀 나와서 팔리겠지만 저는 황만주를 보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요주 인물로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여기는 이승일 그리고 김종민이 전술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자, 최근에 김종민 성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쾌적정 책을 이렇게 딱 보시고, 자, 오른쪽에 보면 이제 왼쪽엔 데이터, 오른쪽에는 지난 그런 성적이 나옵니다. 자, 아시겠지만, 자, 김종민 최근 경기 보면 4코스까지는 입상이 있습니다. 근데 5, 6코스 들어가면 하는 척만 합니다. 자, 물론 지정훈련에서 오늘 웬일이야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스타트를 끊으면서 휘감기를 찌르기도 잘합니다. 휘감기를 툭툭툭 전속턴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가벼운 컨디션을 보여줬는데, 자, 그럼 5대갈인가 싶을 정도로 김종민이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아닐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축은 2번 이승일을 권해드립니다. 2번 이승일을 축으로 권해드리겠고, 자, 기량으로 봤을 땐 2호를 봐야 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5번이 거품일 수도 있다. 바람만 잡아 먹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삼성승치 변수로 내려놓고, 저는 개인적으로 1번 이경섭과 4번 박준호를 묶어보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이경섭은 1코스 성적이 가장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박준호는 지정훈련에서 의지가 돋보였던 전력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데요. 그 중에서도 1번 이경섭을 권해드리면서 박준호는 복병으로 활용을 하시고, 자, 김종민은 아예 빼고 간다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묶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만큼 김종민이 아웃코스에서는 거품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 괜히 찝찝한데 계륵 같은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조금은 좀 약하게 보고 공격적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도 크게는 3파전입니다. 서모를 축으로 한준이냐 배민이냐 놓고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보경, 기광서 마지막으로 원형관을 볼 수 있죠. 1강, 2중, 1약 이렇게 볼 수가 있는 1강, 4중, 2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 중에서도 3, 4번보다는 2번, 6번이 2번은 위치, 그리고 6번은 자, 역전을 할 수 있는, 휘감아 찌른 다음에 역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이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습니다. 야, 배민 아웃코스보다는 자, 이 코스에는 한준이를 먼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저번 주에 시끄럽습니다. 자, 2번 한준이 이 코스에서 들어왔습니다. 0.31 끊고 실속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역전을 해서 2착을 하면서 결국엔 대끼리가 들어왔지만, 야, 한준이 이 코스 찌르기 더럽게 못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짧은 찌르기가 좀 생각이 많아 보이고 짧은 찌르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 만큼 일단 6번 탄력받은 6번에게 힘을 주고 2번을 받치는 전략 권해드리겠고, 두 선수는 삼복승으로 공략하는 전략 권해드리면서 서머가 해준다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6번을 1순위, 2번을 2순위로 추천해드리겠고, 자 공격적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배에민 넣고 쌍승 뒤집기를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6번부로 넘어갑니다. 13경주입니다. 13경주는 여기도 아빠 좋아합니다. 아빠 좋아, 엄마 좋아, 유석현이 좋아, 박정덕이 좋아. 유석현이 지금 소개양주 기록이 지금 박정덕이 훨씬 더 빨리 나왔기 때문에 저도 1-3을 처음에 잡았다가 3-1로 마지막으로 바꾸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나 저렇게 가야 되냐. 왜 유석현이 딴 데는 기복을 보이더라도 최근에 다시 페이스가 올라오고 있고 1코스만큼은 집중력을 굉장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임 빠지기 어떻게 보면 복순축으로 안정감이 느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터가 어마무시하고 일단 중간에 위치한 권위력이 모터가 꽝이죠. 자, 1, 2, 3 이렇게 같이 나오면 1번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근데 1, 2, 3 이렇게 나온다. 1번이 임 빠지기를 하고 3번이 파고들어서 직선발로 내선 잡고 2턴에서 또 승부가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1-3이 아니라 3위, 현재로서는 3위를 권해드리겠고, 바깥쪽에서는 사재준 정도, 또 김승택이 삼복승 두 선수가 변수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 만큼 함께 묶어가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자, 1-3, 3-1 마지막까지 뭐 배당은 없겠지만 선택을 좀 해서 접근해야 되는 그런 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4경주입니다. 여기도 일단 우열은 좀 가려지는데요. 오상현이 복병입니다. 1코스 기습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모터가 안 좋고 자, 궁합도가 많이 떨어지고 기교가 부족한 전력이라서 좀 어려움이 느껴집니다만 그래도 변수로 활용해 보시고, 기본적으로는 김태규와 박서리의 선두 경쟁 구도라고 볼 수가 있는 편성입니다. 그 중에 박서리가 기록도 잘 나오고 지정을 해서 두각을 나타냈기 때문에 자, 김태규가 오성현을 넘어갈 때 박서리가 안쪽 파고들어서 쭉쭉 같은 그림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김태규도 자, 이번 달 말에 9월 달에 대상경주 있지요. 지금 점수가 김태규가 올라가긴 예선전을 뛰긴 뛰는데 아웃코스입니다. 근데 성적을 낸다라고 한다면 안으로 점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전술적으로 유리하고 욕심을 내볼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점수가 반영될 때 바짝 승부수를 띄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선수들은 제가 현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말씀드릴 게 아니고 현장에서 음성과 문자에서 자, 승부를 해야 되고 더 점수를 올려서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전략들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기대해 주시고 접근해 보시고, 자, 그중에 김태규도 속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스타트에서 같은 시속이다라고 한다면 박서리는 찌를 겁니다. 그러면 김태규가 턴 스피드를 또 탈 때는 기똥차게 타줍니다. 김태규도. 자, 그런 만큼 자, 2, 3, 3위 중에서 선택을 하시고 이동준 정도를 함께 묶어가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15경주는 마지막 현장 추천 경주입니다. 왜? 자, 김태형이 뭐 최근에 입상을 했지만 0.32 늦었습니다. 다 늦었기 때문에 김태형이 간 겁니다. 이런 선수도 몇 명 있죠. 자, 김재훈이나 뭐 이런 선수 같이 전체적인 시속이 비슷할 때 턴스피드로 승부할 수 있는 상황이지 자력으로는 때려서 못 가는 그런 전력. 자, 김태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병으로 활용하시고, 일단 가능성을 보이는 것은 기련태, 김민준, 2인에다가 여기에 정민수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민수는 현재 컨디션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서 요 3명으로 일단 우승 후보를 접혀봅니다. 그 중에 2인이 앞서 4경주에 출전한 2인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모터가 워낙에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습관적인 찌르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공격적으로 스타트가 나오면 좀 휘감고 해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찌르는 경향이 있어서 2번, 3번을 상대로 공간을 노리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인이 모터가 지금 보시다시피 기록이 가장 빠르지만
무조건 믿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김태형의 약세를 활용해서 김현태나 김민준이 언제든지 날라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선빵을 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최종적인 축 그리고 정민수를 가져가 말어 요거까지 좀 체크해 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마지막 온라인입니다. 온라인은 그나마 수월합니다. 기록에서 정주현이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박진서나 송효석, 박정아가 그 다음에 이진우, 마지막으로 어성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주현이 지금 가장 빠르기 때문에 이게 휘감을 경우에는 자, 이진우, 송효석, 박정아가 유리한 전개를 만들어갈 수 있지만 박진서가 한정 차이가 납니다. 기록상으로는 한정 차이가 나지만 좀 더 비벼서 걸고 들어와서 정주현을 찌르게 만든다. 자, 스타트 휘감 끼는 데가 좀 부담스러운데 라고 할 정도로 갖다 댄다라고 한다면 자, 1번을 보내고 찌르겠죠. 보내고 찌르는 순간 바깥쪽은 앵되는 겁니다. 자, 다 내봐놓고 서야 되기 때문에 박진서의 가속력, 경쟁력을 체크한 다음에 바깥쪽을 볼지 안쪽을 볼지 이걸 좀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일단 거의 단방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선수들 중에서는 지정훈련에서 윤영일과 이태희가 보였지만 워낙에 1, 2번의 기록이 빠르기 때문에 두 선수의 동반 입상 거의 단방식으로 보고 있는 그런 편성이고 자, 사전 스타트를 보시고 이걸 단방으로 갈지 말지는 현장에서 체크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체크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라잉 복귀 전, 부상 복귀 전, 요 선수들의 컨디션. 두 번째로는 자, 모터 궁합도 예를 들어서 어성규, 서희 두 선수를 들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자, 대상경주 자리 싸움 말씀을 드리면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음성과 문자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수가 분발을 해야 되는지. 자, 34회차 1등하고 주간적 중률 1위하고 35회차 지난주는 아쉽게 2착을 했습니다. 2위를 했습니다. 포디움 정상에 못 올라갔습니다. 자, 포기하지 않고 다시 3연속 입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경정으로 치면 다시 선두를 탈환하기 위해서 최고의 적중률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다시 집중력을 촉을 바짝 세울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교신 끝. 감사합니다.